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제가 오후에 하게 됐습니다. 다소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초기불교 이후에 했으면 이해하시기 더 쉬우셨을 텐데 앞에 발표하신 내용과 좀 상이할 수도 있고 이런 점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편안해서 자, 나름대로 표현을 해놨는데 본 것 같습니까? 사람이 뭐 있죠? 자, 제가 베다에 나오는 푸루샤 참가를 한번 형상화해봤습니다. 자, 베다에 나오는 이 푸루샤 참가는 리그베다에 나오는데 비교적 후대에 속하는 참가입니다. 그런데 브라흐마니즘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베다의 참가 중에 하나입니다. 푸루샤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최초의 사람으로 인해서 제사가 지내지고 이로부터 음수 만물이 나왔다라는 게 그 베다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이 최초의 푸루샤의 4분의 3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 불사이다 이런 기술이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이 이 현상 세계에 펼쳐졌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주 현상 세계는 원래 푸루샤의 4분의 1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이 베다에 나옵니다. 예. 자, 판자보샤라는 것을 많이 아시죠? 판자보샤는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교설입니다. 자, 이 판자보샤의 교설을 보면은 사실 우파니샤드의 수행법은 우파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파사나는 뭐냐면은 가까이 앉아서 제대로 들여다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때로는 워십, 숭배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 우파사나는 우파니샤드의 명상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파니샤드의 선임들은 자아를 5겹으로 이루어진 판자보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보샤라는 말은 칼집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겹겹이 쌓여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가장 조대한 측면을 안나가야, 그러니까 육체적 자아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한 겹 더 들어갔을 때는 프라나마야, 호흡으로 이루어졌다, 생명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겹은 마노마야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더 깊은 곳에는 비가나마야, 식별, 판단. 그 다음에 가장 깊은 곳에는 아난다마야라고 얘기합니다. 아난다마야는 지구의 환희, 브라마가 맞죠. 자, 사실 이 판자보샤의 우파니샤드 가르침은 푸루샤 참가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조대한 측면에서 미세한 측면으로 들어가는 일종의 자아 성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십자를 10초 이상 해주십시오. 이상 안 봐도 뭔가 좀 다르죠? 이건 분명히 필름,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그냥 사진일 뿐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이죠? 가만히 있습니까? 자, 10초 이상 가운데 십자가를 보면은 저 핑크색 점들이 없어졌다가 나타나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푸른색으로 보이기도 하죠. 그렇게 보입니까? 자, 저는 초기 불교 국가의 자아에 대한 관념을 우리는 사실은 초기 불교를 비바자가들이라고 부르죠. 비바자는 분석해서 본다, 분리해서 본다는 겁니다. 우파니샤드는 우리의 아트만을 들여다보고 하나의 깊은 속을 들여다봤다고 한다면은 국가는 자아를 이렇게 분리해서 봤습니다. 그것을 비바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다는 이렇게 해체해서 자아를 보니까 이상하더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운동을 하더라. 자, 이런 것을 발견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런 붓다의 가르침과 깨달음이 인도 철학에서 굉장히 잊을
나가서는 뭐 사라졌다 없어졌다 이런 건 안 보이죠. 자, 반짝 스칸다입니다. 우파니샤드에서는 반짝 호샤였었죠. 초기 불교 붓다의 자아에 대한 가르침에서는 반짝 스칸다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스칸다는 다섯 격이 아니라 다섯으로 자아를 한번 분류해서 부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색수 삼행시. 자, 이 다섯 가지는 항상 같이 다닌다고 니까에 나와 있습니다. 예, 제가 또 나름대로 차트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화상경을 보시면은 니까에 동일 패턴으로 항상 나타나죠. 루파, 베다나, 쌍냐, 쌍카라, 비갸나 똑같은 패턴으로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냐, 영원한 것이 즐거움이냐 고통이냐, 수카냐 독하냐, 그렇다면은 이러한 것이 아트만이냐 아니냐, 자, 이런 식의 동일 패턴으로 항상 오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듣다가 보는 나는 기존의 브라마니즘에서 봤던 나하고 굉장히 이질적입니다. 푸르샤 수트자 이래 브라마니즘에서는 항상 자아는 초월적인 나와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월적인 나와 결합하는 것이 그들의 묵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붓다는 그 초월적인 나, 4분의 3을 배제하고 나 자신을 보자, 인간 자신을 보자, 내가 무엇에 고통받고 있는지 보자. 자, 이런 패러다임을 만들었다고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듣다가 보는 아트나, 기존의 나는 경험하는 나, 다른 말로 하면 유의의 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푸르샤 수쿠타에서 봤듯이 이 4분의 1, 이 세상, 현상 세계에 전개된 4분의 1, 결국은 내재적 나를 붓다는 나라고 봤던 것은 아닐까요? 자, 붓다는 이 자아에 대한 성격을 아니띠아, 붓가, 아나트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뭐죠? 3범인이죠. 존재의 세 가지 특성입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절대적인 나, 절대적인 세계, 무의의 세계는 논외로 제외시켰습니다. 저 무의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파니샤드에서는 브라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앱솔루센스. 붓다는 기존 브라마니즘과 달리 이 둘을 연계해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과감하게 3대 3을 잘라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하나이고 이 경험하는 존재, 무상한 존재, 무아의 존재도 무의를 지향하는 존재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그렇다면 완전히 별개냐? 저는 그래서 정선으로 아나트만을 표시했습니다. 우리가 경전 문헌으로만 봤을 때 아나트만이 과연 무아이냐?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브라마니즘의 아트만이 아니다. 사실 비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문헌만 봤을 때는 더 짙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 아나트만의 상태를 영어로 리더를 로럴 어스펙트라고 하는데 뭐라 그러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비즈비 또는 불가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무아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무아도 되고 비아도 됩니다. 노만이라는 학자는 사실 문법적으로 봤을 때 무아보다 비아가 더 정확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지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푸르샤 수쿠타 여러분 134페이지 가져주십시오. 134페이지에 푸르샤 수쿠타의 일부를 제가 옮겨놨습니다. 처음 시작 부분입니다. 1000개의 머리와 1000개의 눈, 1000개의 발을 가진 푸르샤는 모든 방면에서 세지를 덮고
과거와 미래를 포함한 모든 것이다. 자, 여기서 과거와 미래를 포함한 모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베다 이래 우파니샤드,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인도 철학 문헌에서 자아에 대해서 설명할 때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 존재라는 얘기가 항상 우선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들사의 지배자로 음식을 섭취하며 살아간다. 그의 전능함은 이 정도만이 아니며 뿌루샤 자체는 그보다 더 위대하다. 모든 피조물은 그의 4분의 1에 근거하다. 그의 4분의 3은 현상에서의 들사이다. 제가 처음에 그림 보면 발 쪽은 그 지구에서 따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형용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무의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뿌루샤의 4분의 3은 위로 가고 그의 4분의 1은 다시 여기에 있게 됩니다. 얼마 후 그는 사방에 퍼져나가 음식을 먹고 사는 것과 먹고 살지 않는 것으로 뒤덮였다. 자, 이게 뿌루샤 창작입니다. 예. 자, 제가 여기 슬라이드를 하나 다시 띄워놨는데 여기서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베다의 이 뿌루샤 창자에 따르면 뿌루샤는 온 우주에 편재하는 존재로서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한 모든 것입니다. 이 창가에서 뿌루샤는 최고이자 최초의 원리이고 그 일부만이 현상 세계에 전개되었을 뿐 나머지 방대한 부분은 불가지로서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 분할된 뿌루샤가 애초에는 한 몸이었다는 것은 현상과 피안의 불가분성을 시사하며 결국 뿌루샤 자체가 현상과 피안의 연결 통로가 될 수밖에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 자, 지금 이 지적은 베다뿐만 아니라 인도 철학과 그 다음에 초기 불교 이래, 부파 불교 이래 모든 자아에 대한 철학에서 거의 일관되게 계속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우파니샤드에서는 다양한 자아에 대한 사상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 135페이지 두 번째 단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브리아다라냐가 우파니샤드에 나타난 얘기입니다. 최초의 이 세상은 뿌루샤의 형상을 한 아트만이었다. 그가 주위를 살펴보니 자신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여기서 자신은 아트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나는 있다라고 말하니 나라는 이름이 생겼다. 따라서 지금도 누군가 말을 할 때는 나는이라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말을 하든지 한다. 그는 모든 것에 앞서 산스크리트로 뿌루가죠. 뿌루가 모든 악을 불태워서 뿌루샤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자, 리그베다의 신화적인 뿌루샤가 우파니샤드에 이르러서 자의식을 가진 그런 존재로서 이제 표현되기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우파니샤드에 이르러서 불교 이전에 타파 우파니샤드에 보면은 이전에 없었던 자아에 대한 기술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안부따라 만두라 뿌루샤예요. 안부따라는 손가락, 엄지손가락만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심장 안에 엄지손가락만한 뿌루샤가 실제한다. 이런 얘기가 우파니샤드 계속에 나와요.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카타 우파니샤드는 초기 우파니샤드 가운데 하나인데 불교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이 당시에 브라마니즘을 통해서 기존의 신화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 그 다음에 자의식을 동반한 존재, 플러스 아트만을 자아를 실제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다시 정리해드리면 아까 반자포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반자포샤는 자아를 봤을 때 가장 조대한 측면에서부터
더 들어가서 미세한 측면, 핵심적인 측면까지를 분석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5가지 다섯 가지를 분류했다는 게 참 재밌습니다. 자, 이 반짝 포샤는 초기 분류에서 반짝 스칸다가 되죠. 그 다음에 이 구성을 봐도 물론 당연히 일치하진 않지만 뭔가 반짝 스칸다와 반짝 포샤는 연계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우파니샤드의 굉장히 중요한 대표 철학으로 알려진 게 있죠. 야즈냐발타의 네티입니다. 유명한 구절이 나는 보는 자를 볼 수 없다. 듣는 자를 볼 수 없다. 자, 이런 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상을 볼 수 있지만, 들을 수 있지만, 나 자신은 객관화시킬 수 없다. 자, 이런 내용이 우파니샤드에 나옵니다. 아트만, 자아는 객관화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아트만에 대해서 기술할 때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내용이 역시 그 초기 우파니샤드에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붓다는 아까 처음 발표하신 이츠백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무화설은 정말 세상에 없는, 그죠? 보기 드문, 뭐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유니크한 사상이에요. 저는 이러한 그 붓다의 사변이 슈라마나 전통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히즈즈가 문명의 산물인 슈라마나 그죠? 사유에서 이 아마트만이라는 그런 철학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상가가 이렇게 구성되고 불교가 확산되면서 많은 지식인들이 상가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 대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브라만인 경우가 많겠죠. 자, 브라만은 이 슈라마나적 사고와 그런 체계를 스스로를 납득시켜야 되는데 그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아트만을 부정했다는 것, 그것이었을 겁니다. 붓다 유멸 이래에 불교가 철학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왜 붓다는 아트만을 부정했을까? 이 문제가 되겠죠. 예. 자, 붓다는 어쨌든지 간에 포르샤에 주목을 했습니다. 포르샤는 한역에서 사부, 사랑, 장사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인데 남자를 의미하게 되죠. 일단은 이 포르샤 인간을 중시했고 또 재밌는 게 뿌드갈라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뿌드갈라라는 말은 베다나 우파니샤드에는 없던 용어예요. 빨리어로 푸갈라라고 하는데 이 푸갈라는 빨리 문헌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푸갈라는 자이나교에서는 물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이 돼요. 니까야에 푸갈라가 나타납니다. 근데 푸갈라는 두 가지 형태로 쓰였어요. 한 가지는 프리사 푸갈라입니다. 또는 그냥 개인, 사람이 나타날 때는 푸갈라라고 나타납니다. 이 두 용례 가운데 푸갈라라는 용례가 많습니다. 프리사 푸갈라로 쓰였던 말이 용어가 나중에 프리사가 탈락되고 푸갈라로만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푸갈라가 프리사의 의미를 흡수했다고 볼 수 있죠. 예, 자 138페이지, 139페이지에 대해서 이제 138페이지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39페이지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사 푸갈라라는 용어가 주목을 받고 붓다는 기존의 아트만에 대해서는 부정을 했어요. 아트만은 반자스칸다가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라고 분석했을 때, 분류했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이 5가지 스칸다인데 이 스칸다는 아트만이 아니다. 그래서 아트만을 논외로 제외시켰습니다. 그 대신 뿌르시아 국가라는 들어왔습니다.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고 업을 짊어지고 도를 느끼고 경험하는 존재이다. 예. 자, 139페이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현상세계의 실상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의의 특성인 일어남, 사라짐, 그리고 지속하면서 달라지는 것이 변질되는 것이라는 용어. 자, 그 앞에 인용문은 가장 대표적인 무아상경, 이가에 나타난 비나야죠. 백품에 나타난 무아상경을 제가 옮겨놓은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덥다거나 불만족스럽다는 것은 가치로적 판단이지만 생겨난 것이 변질해가고 멸해가는 것은 사실로서 누구에게나 체험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모해 갈 수 없는 스칸다는 지구의 환희로 이루어진 안한다 마야라고 하죠. 아트만이 아닙니다. 곧 유리의 특색을 갖춘 룻바는 아트만이 아닌 것입니다. 아트만은 과거, 미래, 현재의 제약을 받는 시간적 존재도 또한 내적이거나 외적이거나 등등으로 설명되는 상대적 시각에 노출된 현상적 존재도 아니라고 붓다에 의해서 부정됩니다. 이 무아상경의 맥락에서 5 스칸다로 이루어진 경험하는 자아만이 상정될 뿐입니다. 붓다는 반자코샤의 우파니샤드적 아트만관을 염두에 두고 반자 스칸다라는 불교적 자아 간의 전달 방식을 고안했던 것은 아닐까요? 반자코샤는 아트만을 가까이서 성찰하는 것이고 동일 대상의 5 단층을 해석한 것이지만 반면 반자 스칸다는 유의 세계의 자아를 분별해서 관찰한 빨리오를 비바자라고 하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처님의 말씀을 비바자 빠진 분별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5은 따로 분리되어 활동하지 않고 항상 연계되어서 활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붓다는 이 5원은 아트만이 아니기 때문에 5원은 제외시키고 바로 생로병사를 갖고 있는 푸드갈라, 푸르샤,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돌립니다. 태어나고 죽는 사람은 경험적 존재입니다. 경험을 축적하고 전에 쌓은 경험을 통해 새로운 것을 유지하고 성향을 가지며 선택하고 판단하며 계속 행위를 이어나갑니다. 인도 철학에서 이와 같은 시간적 지속은 이번 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생과 내생에까지 이어진다고 믿어졌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며 시간적 존재로서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전생의 나와 미래의 나도 그냥 사람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렇죠? 우리 생애에서 우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인도인들의 사유에서 전생과 내생을 분리해낼 수 있을까? 그들도 사람이라는 말로 정의될 수 있을까? 현재 삶을 포함해 전세와 내세까지 이르는 이 존재는 사람이라는 말로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육체가 바뀌어도 계속 지속되는 존재의 자기 동일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고음과 아트만을 통합한 개념이 필요했고 따라서 푸드갈라 와린에 의해 새롭게 재정립된 용어가 바로 푸드갈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전 설일체 이후의 여러 문서에서는 개별적 자아에 대한 다양한 용어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식신종론을 보면은 푸드갈라는 아트만과 더불어서 사트바, 유정, 지바, 명자, 짠투, 생자, 뽀시아, 양유, 푸르샤, 사후 등의 동의어로서 업을 짓고 그 과를 받는 존재로 설명됩니다. 자,
전에는 성공론자의 반격을 다뤄봤습니다. 성공론자는 아마도 이 선일체유구 논서에서 명명하는 성공론자가 바로 그 선일체유구 자파라고 추정이 됩니다. 아트만과 푸르샤를 같은 유로 보고 있는 점에 대해 성공론자들은 아트만은 도락을 감수하며 업을 짓는 존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반박합니다. 이가의 교체에 나타나는 우화상경에서 아트만과 업을 짓는 존재로서의 오원의 관련성은 항상 부정됩니다. 성공론자는 우화상경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해서 아트만과 오원을 구별했던 것입니다. 반면 아트만과 푸드갈라를 동의어로 보았던 푸드갈라와디는 이들 두 개념의 관계와 정의에 대해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 점은 그들의 중립 근거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초기 불교와 부파 불교에 관한 오해 가운데 하나 대표적인 게 무아이다. 부처님께서 무아를 설하셨다. 수행이라든가 체험의 측면에서는 무아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초기 불교일의 많은 문서라든가 불교 문화에서는 무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니까야나 비나야 베품 마하바카 같은 데 기술되어 있는 부처님의 오원에 대한 기술을 보면은 무아라고 하기보다는 그것은 아트만이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자, 이런 기술이 더 가깝습니다. 두 번째 부파 불교 푸드갈라와딘에 대한 오해를 보면 부파 불교의 분열은 자아의 실체를 주장하는 푸드갈라와딘에 의해 촉발되었다. 자, 여기서 카타바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제일 처음 등장하는 처음장에 푸드갈라와딘을 외도로 보고 있습니다. 카타바투 자체가 성립된 이유도 이 푸드갈라와딘과 같은 외도들이 상가에 난입해서 문제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식신종론에서도 그 논적이 바로 푸드갈라와딘 독자의 정량입니다. 많은 부파 불교 문헌에서 푸드갈라와딘을 비판하는 이유가 그들이 자아의 실제를 주장했다고 그렇게 논박을 하는데 그게 과연 사실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독자문나 정량들, 자, 이 두 부파를 크게 우리는 이제 고트가라로자 또는 푸드갈라와딘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그들의 문헌은 정확히 이렇게 전승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이 푸드갈라와딘의 문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헌이 산미지브론이에요. 근데 산미지브론은 그 산스크리트어는 없고 오직 한 명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산미지브론을 명확히 검토해 보면은 사실 푸드갈라와딘은 자아의 실제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즈기미, 불가속입니다. 그 당시 폐횡했던 다양한 자아에 대한 도서를 소개하고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됐음을 논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견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다른 부파를 비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리한 몇 줄 정도의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바로 독자부의 견해라는 것을 추출해낼 수 있지만 그것 역시 그들이 자아의 실제를 주장했다고는 보기 힘듭니다. 자, 세 번째, 푸드갈라와딘은 윤회의 주체로서 푸드갈라를 보완했다. 자, 이것은 파하품에도 이제 바수반드가 주로 이 푸드갈라와딘을 논박하는
그런 이슈입니다. 윤회의 주체로서 후드갈라를 구하는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닌데 초점이 다른 게 있습니다. 후드갈라 와디는 윤회의 주체로서 고안했던 게 아니라 사향 사과 또는 오취를 전전하거나 또는 수행으로서 자신의 계위를 올릴 수 있는 이런 인간의 정신세계의 변화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자,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윤회의 주체만을 고민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 네 번째, 독자부, 정량부 등의 후드갈라의 존재를 주장하는 비판은 불교 내부의 외로였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장의 그 기록을 봤을 때도 정량부는 그 당시 그 승려들 가운데 가장 큰 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렇게 세력이 큰데 그들을 단지 외도라고 취급할 수 있었을까요? 다섯 번째, 그들에 대한 오해입니다. 후드갈라 와딘의 대표 교리는 비즈비리오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서에서 후드갈라 와딘을 비판할 때 주로 비즈비리오로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정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후드갈라 와딘은 온뿐만 아니라 모든 자아에 대한 교설에 대해서 비즈비리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비즈비리의 불가설은 붓다의 무기로부터 연유한다. 무기와 불가설은 다릅니다. 부처님의 무기는 영어로 얘기하자면 unexplained,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불가설은 ineffable, 불가설, 말할 수 없답니다. 이것을 무기와 불가설을 따라서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후드갈라 와딘이 5법장서를 주창했다. 자, 이것은 성실론과 그 다음에 파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작 상비지구론을 보면은 5가지의 범주를 열거하거나 또는 같이 이렇게 설명한 그런 문맥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5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으로서 인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5가지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무의. 과거, 현재, 미래는 사실 유의를 말합니다. 네 번째 무의, 그 다음에 5번째가 불가설입니다. 그리고 그 불가설은 후드갈라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5법장설은 사실 리그베다의 푸르샤 참가와 다른 바가 없습니다. 이 현상세계의 특징은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유의라고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 천상세계, 피안의 특징은 무의라고 설명할 수 있다면, 불가설의 존재는 바로 유의에서 무의를 지향하고, 그 다음에 성취해 낼 수 있는 그 인간, 후드갈라라고 봤던 거죠. 예, 정리하겠습니다. 실은 그래서 부파불교에서 특히 독자부와 정량부라고 불리우는 그 계하론자들 후드갈라 와딘의 이러한 그 논점은 이러이러한 이전에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베다에서 푸르샤는 최초의 인간으로 유의와 무의로 나눌 수 있다. 두 번째, 우파니샤드에서는 우파사나를 통해 아트만과 브라만이 하나임을 깨닫는 것이 목시아라고 간주한다. 세 번째, 초기 불교는 분석을 통해 인간을 오온으로 설명한다. 이 5은 상호 연계되어 있으며 작용만 있을 뿐 고정적 실체, 아트만이 아니다. 그 다음 뿌리사 흑갈라 빨리어입니다. 인간은 오온으로 이루어진 경험하는 자아로서 통시적이며 유체를 근간으로 자신을 둘러싼 대상들과 소통하는 공시적 존재이다. 초기 불교에서 보는 인간에 대한 관점입니다. 붓다 윤여로 수행의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통시적, 공시적 자아로서 세상과 소통하고
경험하며 자기 발전을 하는 존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부처님이 임명하시고 나서 부처님처럼 쉽고 간단하게 우리의 의문을 해결해 주실 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학들은, 부다의 제자들은 수행의 기준을 더 엄격히 하고, 그렇죠? 자, 이런 문제점이 생기면서 불교는 점점 우리와 멀어지고 어려운 그런 종교로, 철학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경험적 자, 스칸다와 고정 불변의 절대적 자, 아트마는 부다에 의해 별개로 이해되었으나 푸드갈라와디는 이 둘을 푸드갈라라는 개념으로 통합했습니다. 푸드갈라와디의 비즉비리는 스칸다와 아트만의 관계만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인식작용과 인식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는 자아의 지속과 자기 독일성에 대한 푸드갈라와디의 해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이 PPT는 오늘 새벽에 제가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논평자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써놓은 글을 보니까 논점이 별로 없어요. 다양하게, 사실 완성본이 아닙니다. 발표 요약본인데 정작 오해가 오고 사실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된 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PPT를 만들었는데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나중에 본 논문이 나올 때 제가 발표 논평자들의 조언을 참고해서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논평자 선생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를 맡은 울산대학교 원료학 고대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김준호입니다. 지금 아까 의욕적으로 PPT를 통해서 발표를 하신다고 좀 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그 논평자 선생님 조심께서 많은 속도로 굵고 짧게 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첫 번째 논평을 맡으신 분은 박희열 선생님이고요. 건강대학교 국립고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박희열입니다. 발표자님께서 PPT로 요약을 하셔서 설명을 해주실 때 그냥 감사드리고 새벽에 작업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 논평을 준비하면서 우선 논평문에 있어서 발표문에 있어서 차례가 없길래 조금 제가 먼저 차례를 먼저 치고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싶어서 제가 차례를 우선 적고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논문에 있어가지고 각 장별로 키워드에 대한 논문의 발표자님의 요점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논평문을 작성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체 논평문이 미급에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파불교까지 기원전 1500년부터 시작해서 기원 5세기 정도까지의 이야기들이 쭉 개념들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방대한 내용들이고 굉장히 중요한 자아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들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발표자님의 의견의 견해를 갖다가 제가 있는 그대로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제 의견을 넣지 않고 요약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오해가 있었다면 나중에 지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례에서 보듯이 발표자는 이것처럼 해석에서 부파불교 시대에 이르기까지 자아에 관한 핵심 논점을 차분하게 서술하고 있다. 발표자는 리그베다에서 우파니샤드에 등장하는 자아에 대한 관념을 본 발표의 핵심인 부드갈라 논적의 사상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각 장을 논평자에 따라서 발표문을 요약하는 바와 같다.
베다와 우파니샤드에 있어서 부르샤의 개념. 발표자에 따르면은 리그베다의 부르샤의 장가에서 나타난 부르샤는 브리안 아라네브 우파니샤드에서는 아트만과 연계되어 등장하고 아트만이 형상과 이름을 가진 것이 부르샤라고 기술을 되어 있다. 한편 가타 우파니샤드에서는 엄지손가락으로 묘사되는 부르샤는 인간 내부에 실제하는 존재로서 구체화되었다. 나아가 우파니샤드는 에서는 반자쿠샤는 아트만의 교대한 측면을 분석한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발표자는 우파니샤드에서의 자아는 알 수 없는 것, 객관화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믿어졌다고 결론 짓고 있다. 다음 부르샤와 부드갈라의 관계입니다. 발표자에 따르면 아트만은 본래 호흡을 의미하고 부르샤는 신화로서 자아를 의미한다. 나아가 부르샤라는 말은 주로 사람으로서 번역되고 불교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용어이다. 발표자는 부르샤에 관해서 육체적 측면의 사람을 의미했던 부드갈라는 부르샤의 의미를 흡수하여 과거, 현재, 미래 시간에 따라서 작용하는 유의적 존재이면서도 무의를 향해 나가는 불가설의 제3의 존재로서 정립되기에 이른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조금 더 호흡이라는 프라나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개념도 조금 더 다뤄줬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트만과 스칸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장에서는 발표자는 불교의 자아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발표자는 아트만이 브라만의 개념을 흡수하여 최고와 초월함으로써 개별적 정체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와 같은 아트만에 대한 부정을 비냐야, 니까야의 인용을 통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발표자는 무상의 온을 주장하는 불교의 입장에서는 항상의 아트만은 부정될 수밖에 없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교의 반자스칸다, 오는 우파니샤드적 아트만관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반자쿠샤는 아트만을 가까이서 성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반자스칸다는 유의의 세계의 자아를 분별하여 관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람에 대한 겁니다. 티베트가 아닙니다. 발리어로서 우리샤, 부갈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발표자는 본장에서는 윤회의 주체로서 자아의 동일성 내지 지속성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유구와의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식종론에서 보이는 업을 짓고 그 과보를 받는 존재로서의 부드갈라는 아트만 유정 등의 동의어로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해서는 성공론자의 반론의 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발표자에 따르면 성공론자는 우화상경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아트만과 오온을 구별했다. 그러나 부드갈라론자는 아트만과 부드갈라의 동의어를 보았기에 이 개념의 관계와 정의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드갈라에 대해서 발표자는 이번 논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발표자는 부드갈라론자인 독자로의 분파, 정량부의 산미적으론 또는 부사론, 파풍, 그 다음 신존론, 그 다음에 까타바투 등에서 부드갈라 논쟁에 대해서 다뤄주고 있음을 지적하고 주요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발표자의 논지는 부드갈라와 아트만이 다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는데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으며 그 전부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풍의 색친의 견해에서 보일 부드갈라의 동의어로서 아트만이 언급되지 않고 부드갈라는 스칸다이고 그 다음에 인간, 마누시아일 뿐 아트만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문종론에서 인간은 유정이고 아트만은 부드갈라의 동의어에서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신존론에서는 부드갈라의 동의로서는 적용되고 있지만 성공론자의 공격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체적으로 이 논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드갈라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 입장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점을 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식 대상, 다시 말하면 소지라고 이야기하죠. 대상 인식에서 두 번째인데 알려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해냐에 대한 것입니다. 인식 대상을 오장설로서 부드갈라론자는 설명하고 있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발표자가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무의와 불가설과 무의라고 다섯 종류로 나누고 있고 부드갈라론자는 불가설 법장으로서 인식되고 있는 것, 부드갈라라고 하는 것은 불가설 법장으로서 인식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발표자는 여기에서 일종의 오해에 속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부드갈라라고 하는 것은 온과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하는 고정이에요. 제가 아테스티크를
해놓은 거는 저도 조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요게 요 부분만이 포도갈라론자 입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 참고를 해놨습니다. 불교의 근본적인 입장은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행위상황 문제에 대해서는 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하는 자, 다시 말하면 아트마는 부정합니다. 다음 무산인 존재, 오운에 대한 집착, 다시 말하면 오치오는 자아는 우리가 흑구의 대상으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미치구론에 있어 가지고 자아에 대한 7가지 견해를 갖다가 발표자는 소개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7가지는 이와 같은 포드갈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발표자는 포드갈라론자는 위의 타 학파의 견해를 소개할 때에는 포드갈라와 자아, 여기서 위에서 말하는 예를 들어 가지고 3번 같은 거요. 3번 자아니까 이 자아가 저는 아트만 말하는 그 원어를 못 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구별하지만은 자파의 견해를 말할 때는 포드갈라와 자아로 포드갈라를 자아로 변경하여서 서술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발표자에 따르면 이것은 자신의 포드갈라에 대한 견해가 타 학파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발표자는 산미치구론에서의 포드갈라론자의 견해는 오관점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포드갈라론자의 불명확한 입장은 결론적으로 포드갈라가 불가슬림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조금 세부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고 제 자신이 이제 배워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면에서 우리 저희들이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이 시간에 제가 질문으로서 이렇게 몇 가지를 갖다 했습니다만은 미리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발표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갈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갖다가 여쭙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포드갈라 논자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자기들의 주장이라는 것이 명쾌하지 않은데 자기들의 주장을 갖다가 기율법적으로 타 학파들이 딱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지 않는다고 비판을 갖다가 가하는 형식으로서 저희들이 대부분 포드갈라 논자들의 이론을 갖다 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포드갈라 논자가 오장설에 입각한 포드갈라는 비록 불가슬이라고 하더라도 알려지는 것, 다시 말하면 소지, 인식 대상, 주내냐라고 하는 이상은 포드갈라 입장에서 있어도 그것은 존재론적인 문제가 아니고 인식론적인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포드갈라 논자들이 여기에 말하는 오법장수를 갖다가 자기들의 이론으로 하고 있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포드갈라라고 하는 것은 신류가 아닌 가유로서 이미 전제되고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말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들이 제 의견이었어요. 주내냐라는 그 단어를 보고서 제가 파악을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포드갈라 논자 입장에서는 아트만과는 다른 존재로서 포드갈라라는 운해의 주체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오해의 그 부분에서 프레젠테이션 약간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구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들입니다만 항상 논쟁이 되고 있는데 윤회에 있어서 동일성 내지 지속성을 가지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한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논평하신 분은 박기현 선생님은 후기 유식을 전공하셨고 그 관점에서 아마 존재의 문제하고 인식의 문제를 제기를 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 발표하시는 이태선 교수님은 위덕대학교 불교문학부 교수로 계시는데 이 선생님은 후기 중간을 하셨거든요. 또 다른 관점에서 자아의 문제를 제기하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논평문을 작성을 하고 그냥 뭐 중요하지 않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우리 최경환 선생님을 듣는 걸로 그렇게 할까 생각하다가
사전에 논평을 보내드렸어요. 잘 쓴 것도 아니고 또 심도 있게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갖고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또 프레젠테이션을 해가지고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논평을 또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냥 참 오랜만에 우리 최경환 선생님을 보고 또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여전히 어떤 그 연구의 테마로 갖고 계시는 것에서 굉장히 반가운 말을 먼저 좀 앞에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푸드갈라라든가 아트만 이런 거는 뭐 두파불교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금강경에 나오는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에 우리 한국 불교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용어들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심도 있는 고찰을 해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되지만 아마 그렇게 심도 있는 금강경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보더라도 부파불교의 시신종론의 푸드갈라가 뭐라든가 법원종론의 푸드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푸드갈라가 정확하게 뭔지 아트마니아 우리가 우파니샤드라든가 인도 철학사에서야 진짜 중요한 내용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 해도 여기 지금 푸드갈라뿐만 아니라 오늘 얘기하는 푸르샤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저희 논평의 첫 번째 159쪽의 첫 번째는 좀 그런 얘기로 넘어갈 수 있을 거고요. 조금 그 발표문을 받아서는 사실 왜 처음에 푸르샤를 말을 하실까 하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조금 서론에서 좀 더 그런 어떤 맥락을 중요한 맥락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 그 142쪽의 이 얘기 때문에 푸르샤를 말씀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아닌 것도 같은데 142쪽 하단에 보면 구사론 파하품에서 사투바, 나라, 마누샤, 마라바, 포샤, 푸르샤, 푸드갈라, 지바, 산투 이런 것들하고 아트만을 구분을 하면서 어떤 우리 사람이라는 인간의 이런 심신의 이런 존재를 언급하는 용어로서 쓰는 것 같은데 어쨌든 푸르샤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 푸르샤를 이런 식으로 인도 철학 전체로서 이렇게 다루려고 한다면 아마 산트바도 다루셔야 될 테고 오샤는 제가 무슨 잘 모르겠지만 지바도 다루셔야 될 것 같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왜 하필 푸르샤만 다루셨을까?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 제목 중에 푸르샤에서 푸드갈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맞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 좀 했어요. 그래서 거기 논평문의 160쪽의 제1번은 이제 그런 내용인데 너무 그 앞에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방대해지니까 조금 그런 사상과 관련이라든가 특별히 언급을 해서 푸르샤를 다루는 당위성을 좀 잘 설명하시면 그 오해를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두 번째는 부파불교의 텍스트들에 대한 얘기를 시신종론하고 또 제가 여기서 언급을 좀 못했는데 지비문종론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비가사론이라든가 진짜 다 얘기를 해주셔야 될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집약적으로 해서 부파불교의 푸르샤 논쟁이라든가 이렇게 한정을 지으면 오히려 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보니까 발표문에서는 성실론에 대한 얘기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성실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글쎄 제가 보니까 없었던 것 같아서 그것도 만약에 쓰신다면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별히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부파불교 푸르샤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길기 때문에 우파니샤드라 또 니카야에 나온 부분 이런 것들을 다루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서 그런 거를 부파불교 이전에 푸드갈라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텍스트를 정리를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라고 161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1번, 2번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푸르샤하고 푸드갈라를 대표성을 갖고 푸르샤가 현상적인 4분의 1과 보이지 않는 4분의 3이 작용하는 그런 불교의 유의무의 이런 내용하고도 관련이 될 텐데 이
부르샤에서 뿌라푸드갈라라는 식의 그런 표현은 가능할지 그건 좀 의문이었고 그게 1번이고요. 그다음에 2번